이야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옥상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추격전으로 시작됩니다. 경찰 형사 존, 스카티, 퍼거슨은 미끄러져 거리 위 높은 곳의 빗물바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립니다. 동료 경찰관이 스카티를 구하려다 추락사하고 스카티는 이 장면을 공포 속에서 목격합니다. 이 트라우마로 인해 스카티는 고소공포증, 어크로포비아과 심각한 현기증, 버티고를 겪게 됩니다. 그는 결국 경찰직에서 은퇴해야 합니다. 스카티는 전 약혼녀이자 현실적이고 재치있는 예술가인 미지 우드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새로운 상태와 죄책감을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스카티에게 그의 옛 대학 동창이자 부유한 해운업자인 개빈 엘스터가 연락을 해옵니다. 개빈은 자신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아내 매들린 엘스터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스카티에게 말합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증조할머니이자 비극적인 인물인 카를로타 발데스의 영혼의 쉬인 것 같다고 믿습니다. 카를로타는 부유한 애인에게 버림받고 나중에 자살한 여인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 스카티는 상황을 관찰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립탐정 일을 수락합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분위기 있는 명소들을 따라 매들린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들린을 꽃집, 카를로타 발데스가 묻힌 묘지, 그리고 리전 오브 아너 미술관까지 따라갑니다. 미술관에서 매들린은 특징적인 헤어스타일을 한 금발의 매혹적인 여인, 카를로타 발데스의 초상화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습니다. 스카티는 매들린 자신의 모습,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 금발 머리가 초상화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우아하고 거리가 있으며 고뇌하는 매들린에게 완전히 매료됩니다. 스카티와 미지는 카를로타 발데스에 대해 조사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며 개빈이 공유한 세부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어느 날 스카티는 골든게이트 교량 아래에 포트포인트까지 매들린을 미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소공포증으로 마비되어 무력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매들린이 명백한 자살 시도로 샌프란시스코만으로 몸을 던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스카티는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조류와 싸우며 의식을 잃은 여인을 구출합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옷이 마르는 동안 그녀를 조심스럽게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힙니다. 이 친밀하고 비성적인 만남은 그들 사이의 감정적, 낭만적 연결을 심화시킵니다. 매들린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살 시도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빙해가 풀렸음을 시사합니다. 스카티는 그녀와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매들린은 나중에 스카티에게 찾아와 생생한 세부 묘사가 담긴 반복되는 악몽에 대해 두려워하며 이야기합니다. 스카티는 그녀의 묘사를 통해 그 장소가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산 후안 바우티스타 미션임을 알아봅니다. 이제 그녀의 역사적 트라우마 장소에 맞서게 하여 그녀를 치료하기로 결심한 스카티는 그녀를 미션으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열정적인 순간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매들린은 갑자기 그에게서 벗어나 가야 한다 는 말을 반복하며 미션의 종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스카티는 자신의 현기증과 싸우며 나선형 계단을 필사적으로 따라 올라가려 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그가 정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그를 마비시킵니다. 그는 간신히 위를 올려다보았고 매들린이 종로 계구부를 지나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경찰은 매들린의 죽음을 자살로 판정하지만 검시관은 스카티를 비난하며 본질적으로 그의 공포증이 구출을 막았다고 탓합니다.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린 스카티는 심각한 정신붕괴를 겪고 1년 동안 혼수 상태, 카타토닉 스테이트로 요양소에 갇혀 지냅니다. 퇴원 후 그는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헤매며 매들린과 함께 갔던 장소들을 집착적으로 다시 방문합니다. 그는 그녀의 기억에 사로잡혀 군중 속에서 끊임없이 그녀의 이미지를 찾습니다. 어느 날 스카티는 더 어두운 갈색 머리에 더 평범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들린과 틀림없이 닮은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를 아파트까지 따라가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캔자스 출신의 세일즈 우먼 주디 바튼이라고 소개합니다. 내레이션은 이제 가장 유명하고 대담한 반전인 비밀 플래시백을 실행합니다. 플래시백은 주디 바튼이 바로 스카티가 매들린 엘스터로 알고 있던 여인임을 밝혀냅니다. 주디는 개빈 엘스터의 정부였으며 그의 아내 살해를 위한 정교한 음모에서 매들린을 사칭하도록 고용되었습니다. 개빈은 스카티의 고소공포증이 그가 종탑에 오르는 것을 막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스카티가 떨어지는 것을 본 여성은 사실은 이미 살해된 개빈 엘스터의 진짜 아내였고
주디가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린 후 개빈이 그녀의 시신을 꼭대기에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속임수동한 스카티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주디는 충동적으로 그에게 쓰던 고백 편지를 찢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망가진 스카티와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주디 바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스카티는 여전히 매들린의 유령에 집착합니다. 그는 주디에게 머리 색깔, 스타일, 옷을 바꾸는 등 완전히 변신하도록 강요하여 그녀가 잃어버린 사랑, 매들린이 완벽한 재현이 되도록 합니다. 주디는 스카티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지못해 이 가슴 아픈 변신을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색 정장과 금발의 신용 머리를 하고 나오는 그녀의 마지막 공개 순간은 스카티의 집착에 대한 초현실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클라이맥스입니다. 스카티는 이제 자신의 환상을 재건했지만 주디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지워지는 것에 감정적으로 파괴됩니다. 저녁 식사 데이트 중에 스카티는 주디가 착용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보석, 즉 카를로타 발데스의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이 매들린이 착용했던 목걸이임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 하나의 증거는 스카티에게 전체 진실을 드러냅니다. 주디는 매들린이고 자살은 살인이었습니다. 이제 순수하고 눈먼 분노로 고소공포증이 치료된 스카티는 주디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산 후안 바우티스타 미션을 향해 질주합니다. 그는 범죄 현장에서 그녀에게 진실을 요구하며 살인사건을 재현하도록 강요할 작정입니다. 그들 둘 다 나선형 종탑 계단을 오릅니다. 스카티는 이제 현기증 없이 올라갈 수 있으며 주디는 자신의 개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디는 눈물을 흘리며 전체 음모, 개빈의 조종, 시신 교체, 그리고 그에 대한 그녀의 진실하고 갈등하는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에 도착하고 스카티는 자신의 공포증과 진실에 맞선 후 주디를 포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회는 계단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그림자에 의해 즉시 산산조각 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낸 소음을 조사하러 온 수녀의 망토를 두른 모습입니다. 주디는 깜짝 놀라 수녀를 징벌의 유령으로 착각하고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그녀는 발을 헛디뎌 종탑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음에 이릅니다. 스카티는 종로 끝에 홀로 서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는 고소공포증은 치료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 2번이나를 비극적으로 잃었습니다. 그의 공포증에 대한 승리는 궁극의 쓰라린 비극입니다. 어지러울 준비가 되셨나요? 영화 걸작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위해 코리안 네포를 구독하세요.